근데 오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는 음, 우리 변호사님께서 검사 출신이시고 법조인들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. 음, 그래서 그냥 하시는 김에 아까도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요. 그 음. 김도영 판사라는 분의 그런 판결이 굉장히 참 특이하다고요? 특이하죠. 네. 뭐 IDS 홀딩스 주범인 김성훈에 대해서 12년밖에 선고 안 했거든요. 근데 그 사기친 금액이 1조 968억이잖아요. 그리고 판결문에 보니까 아직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7,913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. 조입할 사건인 경우 물론 뭐 규모 자체는 뭐 한 5조가 넘지만 실제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은 8,400억이라고 그러고 있어요. 그러면 조입할 사건하고 거의 유사한 사건인데 이것이 12년밖에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. 또 올해 1월 달에 조이팔의 공범이 있어요. 강태용이라고. 조이팔의 공범이 받은 형이 22년이에요. 근데 어떻게 조이팔급의 사기를 쳐놓고 조이팔의 공범보다 형이 덜 나왔는지 진짜 의심스럽죠.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조계가 판결이 복불복이라는 참 안타까운 얘기가 있는데 그 복불복을 참 몸소 실천하시는 판사님이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주목할 만한 판결이 좀 더 있을까요?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갖고 인터넷으로 한번 그 검색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2015년에 황당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. 동국제강 회장 그 사건인데 동국제강의 회장이 회사 돈 200억을 횡령한 다음에 원종 도박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거예요. 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보니까 웃기더라고요. 동국제강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 하기 직전에 회사 돈 한 100억을 갖다가 회사 통장으로 쏘았대요. 그랬더니만 뭐 영장이 기각됐는데 너무 웃기잖아요. 그러면 저도 한 200억 사기친 다음에 영장 청구되면 100억 갖다 주면 영장이 기각되겠나? 그럼 100억 남는 장사가 되는 그렇죠. 거예요. 말이 안 되잖아요. 말이 안 그게. 되네요. 근데 바로 그때 영장 기각된 것 때문에 그 검찰에서 브리핑까지 했어요. 브리핑 내용이 이거였습니다. 유전 불구속. 근데 유전 불구속이라는 얘기가 우리 돈 민초 있으면은 그렇죠. 불구속입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가 민초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검사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 때문에 검경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였던 사건이에요. 그 사건이. 그죠 판사님들 자존심들이 어지간히 세셔야지. 아 근데 이거 말고 홍만표하고도 연결이 있는 판결이 있었다고요? 그렇죠. 이제 홍만표도 그 담당했어요. 그 김도영 판사님께서. 아 참고로 홍만표는 최유정이라고 예, 그 그렇죠. 모 화장품 회사 관련이 있는 그 사건에 연결된 전 그분이 직함이 뭐였지? 홍만표 씨가? 홍만표가 검은- 잠깐만 그분이 무슨 검사였잖아요. 노무현 조사한 검사. 그랬군요. 네, 그 판결도 되게 흥미로웠다. 근데 참 희한한 게요. 그 최유정 변호사가 받은 형이 6년이었어요. 근데 홍만표는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? 글쎄요. 3년. 아니, 누구는 6년이고 누구는 3년이라 그러면 그거 납득이 되겠어요, 그게? 응? 그리고 홍만표는 보니까 그 변호한 것도 아주 쓰레기들만 변호한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그 도나도나 사건이 있어요. 근데 돼지 네. 갖고선 투자를 유도를 해가지고서는 근데 막상 방송국에 쳐들어갔더니 제대로 된 돼지가 없더라 하는 사건이었죠. 그래서 도나도나 사건이 그 뭐 2,400명한테 뭐 1,000억인가 2,000억인가 뭐 상당히 큰 그 피해를 입힌 사건인데 응? 그때 그 도나도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분노하고 가정 파탄되고 아주 그런 사건이었거든요.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? 처음에는 유사수 신행이 1심, 2심 다 무죄 나왔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거잖아요. 그게. 예. 근데 그 사건을 담당한 게 홍만표였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도 홍만표가 무슨 검찰에 뺑이 있어갖고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홍만표에 대해서 고작 나온 형이라는 게 3년이었어요. 최유정이 6년인데. 그럼 3년 동안만 고생하면은 벌어들인 범죄 수익 잘 숨겼다가 쓸 수 있다는 되게 안 좋은 그런 의식을 갖게 하지 않나요? 국민들한테 그러면? 그렇죠. 뭐 홍만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노무현 때문에 뭐 좀 감정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물론 저는 노무현을 지지한 적이 없어요. 저는 홍만표에 대해서 왜 안 좋은 감정이 있냐면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그렇게 수천 명한테 응? 수천억대 사기를 친 놈을 갖다가 변호하고 또 더 큰 건 이거 있죠. 지금 기소된 것 중에 보니까
제대로 수임료 신고 안 해갖고 기소된 게 있더라고요. 아, 결과적으로 그런 그거잖아요.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변호해놓고 그 변호사비도 제대로 신고 안 했다는 거잖아요. 그것만 웃겨요. 어떻게 보면은 참 범법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보이는데요. 사회 모범이 되셔야 될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보는 사람들은 야 우리들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참 안 좋은 예시가 생기지 않을까 참 걱정입니다. 네, 걱정입니다. 그래서 참 이번에 제가 많이 실망을 했는데 이 법조계에 대해서 뭐 1조 사기친 놈 12년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200억 횡령해갖고 원정 도박한 사람 뭐 중간에 돈 100억 쏘았다 그래갖고 영장 기각되고 그리고 홍만표 같이 뭐 인간 쓰레기들 변호해서 모은 돈도 제대로 세금 신고 안 하고 탈세하고 이런 놈도 3년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에서. 참 전에 저한테 알려주신 것 중에 세월호 같은 사건도 있는데 뭐 이런 도박 같은 건 범죄도 아니다라고 판결한 판사도 있다고 알려주시지 않았나요? 맞아 뭐 그런 것도 있어요. 그게 뭐냐면 IDS 홀딩스 공범들이 있었어요. 공범들. 예. 예, 공범들은 희한하게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. 잠실경찰서 쪽. 아니 거기가 송파경찰서죠 이게. 송파경찰서 죄송합니다. 근데 그 15명의 공범들이 구속돼 갖고 동부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15명을 갖다가 판사가 직권보석으로 다 풀어줬어요. 직권보석으로. 직권보석이란 건 뭐냐면 뭐 피고인 측에서 신청해서 보석을 해준 게 아니라 판사가 임의로. 그렇죠. 판사가 직권으로 그냥 보석으로 빼준 거예요. 근데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이제 그 사람 판결도 봤어요. 봤더니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무슨 뭐 중국에다가 뭐 불법 도박 사이트인가 뭐 그거 계산했는데 그걸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어줬더라고요. 근데 이 사람이 불법 도박장 계산해서 뭐 수십억 대 이익을 챙겼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정도 같으면 집행유예 나올 수가 없거든요. 근데 그 판결 이유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. 판결 이유가 이런 거예요. 뭐래더라? 뭐 국가에서는 경마, 경정, 카지노 이런 걸 통해서 더 큰 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도박, 경마 좀 한 게 뭐가 어떠냐 뭐 이런 식이에요. 그 판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. 나중에 알려주세요. 그래서 제가 아휴 진짜 뭐 도저히 이건 뭐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. 아예. 그 판사님 사회를 비판하고 싶은데 판결문으로밖에 의견을 낼 수가 없어서 그냥 항소해라 하시고서는 그냥 그렇게 판결하신 거 아닌가요? 아니 근데 야, 그거는 이제 진짜 현재 특이하십니다. 그거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보석이니까 아직 1심은 진행 중이에요. 아 그래요? 네 다음에 그러면은 이야기를 진행하고요.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